안녕하세요. 수다몽더 히스토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러시아의 표트르 1세의 엄청난 개혁 정치에 대한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표트르 1세와 그의 장남 알렉세이 황태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러시아판 사도세자로 불리는 알렉세이, 이 표트르와 알렉세이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수다몽 영상은 야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해주세요. 표트르는 1689년 17살의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요. 어머니가 정해준 여인으로 자신보다 3살 많은 예브도키아 로프히나라는 귀족 여인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으니까 첫정이라고 해야겠죠. 처음 1년 정도는 표트르도 아내를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죠. 예브도키아는 전형적인 구식 러시아 여성으로 소극적이면서도 남편의 사랑을 바라며 헌신하는 여인이었기에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표트르는 그녀에 대해 빨리 실증을 낸 것입니다. 표트르와 예브도키아 사이에는 3명의 아들이 생기는데요. 이 3명의 아들 중 살아남아서 성인이 된 것은 장남 알렉세이 뿐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690년 2월 첫 아들인 알렉세이가 태어납니다. 아들과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당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표트르는 첫 아들의 출생을 몹시 기뻐하며 연회를 베풀고 폭죽을 터뜨렸다고 하네요. 하지만 표트르가 아들과 함께한 시간은 아주 적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나서서 전함을 만들고 아조프 원정에 나서고 또 대사절단과 함께 서유럽 순방을 하면서 모스크바를 비우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아들 알렉세이는 예브도키아의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 와중 표트르는 자신과 같은 나이의 독일 여성 안나 몬스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당연히 아내인 예브도키아는 화가 났을 겁니다. 남편이 집을 비워도 자식들을 키우며 현모양처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른 여인과 스캔들을 일으키는 남편이라니 예브도키아는 이 표트르에게 자신이 표트르를 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원망의 편지들을 보내며 감정을 표현하게 되죠. 당시 러시아 여론은 예브도키아에게 동정을 보냈는데요. 구세력이 힘을 모아 자신을 위협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표트르는 예브도키아와의 이혼을 결심합니다. 유럽 순방 전 예브도키아에게 나랑 이혼하고 수노원에 들어가 라는 얘기를 하죠. 하지만 예브도키아는 바람은 당신이 피웠는데 내가 왜 수녀원에 들어가야 해요? 하며 이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결국 1698년 표트르가 서유럽에서 돌아와 스트렐치 반란을 진압하고 강제로 포크로보스키 수녀원으로 들어가 수녀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브도키아가 이혼을 당했다고 해도 전직 황후였고 그녀의 존재를 무시할 수는 없었죠. 당시 개혁을 밀어붙이는 표트르에 대항하는 반대 세력들이 있었고 이들은 예브도키아를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때 예브도키아는 스테판 글라보브라는 러시아 군 장교와 사귀면서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외로움을 달랬다고 하네요. 예브도키아가 수녀원에 들어가던 해는 아들 알렉세이가 8살이 되던 해인데요. 어머니와 이렇게 헤어지고 개혁 세력의 중심지인 프레오브라젠스코에 보내져서 교육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머니를 버린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자리 잡고 있었죠. 알렉세이는 엄청난 스케줄을 소화하며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프랑스어, 독일어, 라틴어, 수학, 역사, 지리학을 배워야 했고 또 외국 신문을 읽으며 성경 공부도 해야만 했습니다. 거기다가 러시아가 세계로 진출하고 있으니 틈틈이 세계 지도도 봐야 했고 수리기구도 다루고 펜신, 사교춤, 승마, 축구 등의 운동도 배우게 됩니다. 알렉세이는 꽤 영특했기 때문에 뭐든 빨리 습득을 했다고 합니다. 표트르는 아들이 러시아의 강한 차르가 되길 원했기 때문에 더 강하게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1703년 알렉세이가 13살이 되었을 때 포병으로 전쟁터에 종군하게 합니다. 나르바 요새가 함락될 때 알렉세이는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사실 좀 내성적이고 신앙심 깊은 알렉세이는 전쟁터가 생리에 맞지 않았고 아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강한 후계자를 원했던 표트르는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더 심하게 몰아붙였고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나빠지게 되죠.
1705년 표트르는 자신의 측근인 멘시콥을 알렉세이의 감독관으로 임명을 해서 후계자 교육을 맡깁니다. 멘시콥과 알렉세이는 절대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멘시콥은 황태자 알렉세이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머리를 잡아 끌고 가는 등의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알렉세이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서 멘시콥이 황태자인 자신에게 함부로 대했다라는 말을 종종 써서 보냈는데 표트르는 이 말을 무시했죠. 표트르는 변덕이 심한 인물이었는데요. 자신의 아들 알렉세이에게도 변덕을 부렸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다가도 차갑게 돌아서기도 하고 너의 연약함이 늘 문제다 하며 다그치기도 하죠. 어떨 때는 아들의 교육에 몹시 힘을 쓰다가 감독관인 멘시콥과 또 자신 그리고 황태자를 가르쳐야 될 스승들이 외교사절단으로 보내지고 다른 일로 바빠질 때는 아들을 방치하기도 합니다. 알렉세이가 아버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러니까 표트르를 반대하는 러시아의 구세력들은 그의 어머니에게 모여들었던 것처럼 알렉세이를 중심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알렉세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이죠. 1706년 16살이 된 알렉세이는 이들 무리와 함께 수녀원에 있는 어머니를 만나러 가게 되는데요. 표트르는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다시는 수녀원에 가지 말라는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1708년 스웨덴과의 전쟁이 한창일 때 표트르는 알렉세이에게 스몰렌스크 인근에서 군대와 식량을 모아오라는 지시를 합니다. 알렉세이는 그래도 아버지의 기대를 절대 저버리고 싶지 않았기에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임무를 완수하게 되는데 그만 병에 걸려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표트르가 아들을 무척 사랑하고 걱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때 10일 동안 아들의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1709년 표트르는 자신의 아들 알렉세이를 작센공국의 수도 드레스덴에 보내서 서구식 교육을 받게 하죠. 그리고 다시 돌아온 알렉세이를 결혼시키려고 하는데요. 표트르는 일단 러시아 내에 세력이 없는 외국 여성을 며느리로 맞으려고 했고 유서 깊은 벨프 가문 출신이자 브라인슈바이크 네베부르크 공국 공작의 딸 샤를로테가 낙점됩니다. 알렉세이는 사실 자신의 의사를 무시한 이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서운 아버지를 거역할 수 없었고 1711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다행히 처음에는 두 사람의 부부관계는 그다지 나쁘지 않았었는데 차츰차츰 부부관계가 냉각되게 되는데요. 알렉세이가 이때 술에 의지하는 버릇이 생겼고 폭음을 하면 하인들 앞에서 아내를 함부로 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이 깨면 다시 사과를 하고 술을 마시면 똑같이 난폭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가 건강을 돌보지 않아 폐결핵에 걸려서 독일로 온천 유학을 떠나는데요. 당시 임신 8개월의 아내를 홀로 두고 훌쩍 떠나버린 겁니다. 남편이 없는 와중에 샤를로테는 혼자 딸을 낳았는데 남편과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고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그리고 다시 돌아온 알렉세이는 태어난 딸을 보고 몹시 기뻐하면서 아내에게 잘 대해주는 듯 싶었는데 다시 아내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에서 잡혀온 14살의 예프로시니아라는 소녀를 총애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녀를 집안에 들여서 아내는 왼편 공간에서 지내게 하고 예프로시아는 오른쪽 공간에서 지내게 했다고 합니다. 샤를로테는 남편에게서 생활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침실에 빗방울이 새도 고치지 못할 지경이었어요.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표트르는 아들을 엄청나게 꾸짖었고 알렉세이는 또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했다며 아내인 샤를로테를 몰아세웠다고 하네요. 1715년 이 불행한 결혼 생활 속에서 샤를로테는 표트르라고 불릴 아들을 낳고 9일 만에 산옥열로 사망합니다. 그 당시 그녀의 나이 21살이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샤를로테가 죽음을 맞을 때 알렉세이는 자신의 정부 예프로시니아와 함께 지금의 체코에 속한 카를로비바디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샤를로테의 죽음 이후 표트르와 알렉세이 이 부자 관계는 더욱더 악화되게 되었고 표트르는 예프로시나와 알렉세이의 관계를 못마땅해 했고 또 알렉세이가 개혁에 관심이 없는 것에 화를 냈다고 합니다. 표트르는 알렉세이에게 왕위 계승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위협을 하기도 하죠. 알렉세이는 아내인 샤를로테의 장례식 날
표트르가 쓴 편지를 받게 됩니다. 장례식 날 받은 편지니까 이전부터 표트르가 생각을 하고 쓴 편지겠죠. 내 아들이 내 뒤를 이어 통치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 마음이 몹시 무겁다. 너는 마치 신께서 건강한 육체를 주시지 않은 것처럼 무능력하게 행동하는구나.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군사력 덕분인데 더 이상 군사훈련에 신경도 쓰지 않는구나. 황태자는 장군에게 명령만 내리면 된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구나. 모든 사람은 지도자의 성향을 보고 그대로 따르는 법인데 너를 보니 몹시 실망스럽구나. 그 뒤의 내용도 알렉세이를 꾸짖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고집불통과 나쁜 성격을 돌아보아라. 아무리 말을 해도 다 시간 낭비가 헛수고구나. 등등등 아들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한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능한 아들을 두고 보느니 유능한 다른 사람에게 후계자의 자리를 넘기는 것이 낫겠다라는 글이 써 있었는데요. 알렉세이는 표트르에게 답장을 씁니다. 제가 무능해서 후계자 자격을 박탈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저도 통치하는 게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대신 제 자식을 아버지에게 맡기고 저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주세요. 하며 황희에 아무런 미련이 없는 듯한 태도를 취하죠. 표트르는 또다시 아들에게 실망을 해서 폭음을 하고 발작을 일으키는 등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게 됩니다. 이 당시는 알렉세이가 유일한 후계자는 아니었습니다. 손자 표트르도 태어났고 그리고 표트르의 아들도 한 명 더 태어나게 된 것이죠. 앞서 언급한 표트르의 애인이 되었던 안나몬스와 표트르가 헤어지고 표트르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는데 훗날 예카테리나 1세로 불리게 될 여인이죠. 며느리인 샤를로테가 사망을 하고 장례식을 치룬 다음 날 이 예카테리나가 아들을 출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세이가 아니더라도 2명의 남자 후계자가 더 있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이 대안이 될 수는 없는 것이 당시 표트르는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서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손자나 새로 태어난 아들은 너무 어린 상황이었죠. 그리고 예카테리나가 낳은 아들은 이후 10살을 넘기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알렉세이가 후계자 자리를 포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표트르는 1716년 1월 다시 알렉세이에게 마지막 경고 편지를 보냅니다. 황태자로 남든 수도승이 되든 선택을 하라 라는 편지였죠. 나는 나날이 건강이 약화되고 있으니 너의 어리광을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다. 이 편지를 받는 즉시 답장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범죄자 취급할 것이다. 이렇게 협박에 가까운 편지를 보낼 때도 표트르는 아들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알렉세이는 전 차르의 자리에 관심이 없어요. 차라리 수도승이 되겠어요. 라는 답장을 보냅니다. 표트르는 아들의 답장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죠. 그의 표트르는 대북방 전쟁에 관련해서 서유럽의 협조를 얻기 위해 유럽을 방문했어야 했는데 떠나기 이틀 전 알렉세이의 집을 방문합니다. 알렉세이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침대에 숨어 떨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표트르는 젊은 나이에 수도승이 되는 건 쉽지 않다. 내 서유럽을 방문할 예정이니 6개월 말미를 주마. 잘 생각해봐라. 하며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길을 떠납니다. 알렉세이는 아버지가 떠난 후 와 자유다 하며 벌떡 일어나 축하연을 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자유의 시간인 6개월은 생각보다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해 10월 초 표트르는 마지막 최후 통첩이 담긴 편지를 보내는데요. 후계자로 남아 스웨덴과의 전쟁에 함께할 것이냐 아니면 수도승이 될 것이냐. 알렉세이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알렉세이의 선택은 도망이었습니다. 알렉세이는 표트르의 측근 멘시코백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는 거짓말로 돈을 좀 빌린 후에 자신의 정부 예프로시니아와 소수 자신을 따르는 인원들을 데리고 러시아를 탈출해서 빈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다시 빈에서 나폴리의 성 엘모성으로 거처를 옮기고 샤를로테의 언니와 결혼을 한 그러니까 자신의 동서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6세의 보호를 받고자 합니다. 알렉세이는 카를 6세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황희 계승권을 박탈하고 자신을 수도원에 보냈다가 죽이려고 한다며 눈물로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카를 6세는
아, 표트르가 보통 성민은 아니니 알렉세이를 진짜 죽일 생각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영국의 왕 조지 1세에게 지원 요청까지 합니다. 러시아에 있던 신성 로마 제국의 외교관은 러시아의 차르 표트르의 정치 행보를 굉장히 못마땅해 했고, 러시아는 반란의 기미로 가득 찼다. 표트르를 죽이고 예카테리나를 감금한 후 알렉세이를 즉위시키려는 음모가 있다 라는 편지를 써서 카를 6세에게 전하라며 알렉세이에게 줬는데, 알렉세이는 이 편지를 자신의 정부인 예프루시니아에게 또 줘서 잘 간직하라고 했는데, 또 이것이 나중에 러시아로 전달되면서 큰 파문이 일게 됩니다. 표트르에게 불만을 품은 귀족들의 이름도 나열되어 있었죠. 표트르는 암스테르담에서 아들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난 분노를 합니다. 일단 아들을 찾아야 되니까 카를 6세에게 편지를 보내서 아들을 러시아로 돌려보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꽁꽁 숨어있는 알렉세이를 찾아 나서죠. 난감해진 카를 6세는 알렉세이에게 그만 러시아로 돌아가는 것이 어떠냐 라고 넌저시 얘기를 했는데, 알렉세이는 온 방을 뛰어다니고 울부짖으며 난 절대로 러시아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막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표트르는 러시아에서 가장 유능한 외교관인 톨스토이를 알렉세이에게 보내서 설득을 하도록 하는데요. 톨스토이 백작은 알렉세이에게 가서 아버지가 그만 돌아오시래요. 절대 처벌 같은 건 안 한다고 하셨어요. 예프루시니아와 결혼하고 싶으세요? 그것도 허락하신답니다. 라며 설득을 합니다. 알렉세이는 나는 황태자 싫어. 황희자리 같은 거 있지 않을 거야. 시골집에서 조용히 살 거고 예프루시니아와 함께 있을 거야. 이것만 지켜주면 러시아로 가겠어 라고 얘기를 했고, 표트르가 편지를 통해서 알렉세이의 청을 들어준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1718년 1월 이 알렉세이는 러시아로 돌아가게 되는데, 예프루시니아는 당시 임신을 한 상태여서 일단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베니스에 남아있게 되죠. 그리고 한 달 후 알렉세이는 왕자에 앉아있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너그러운 군주이자 아버지, 의무를 저버리고 도망친 죄를 이 자리에서 고백하니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표트르는 그 자리에서 아내를 저버리고 예프루시니아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군대에서 탈영을 하고 외국으로 도망친 것도 엄청난 죄인데 계승권을 포기하면서 목숨만 구걸하고 있다며 아들을 비난을 했고, 이 모든 일의 관련자를 밝히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지지하고 자신에게 등을 돌린 자들을 색출하기 시작하는데요. 알렉세이가 러시아로 돌아온 그 2월 내내 배신자와 반란을 꿈꾼 자들에 대한 색출과 체포가 있었고, 알렉세이의 엄마인 예부도키아도 표트르의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분노로 가득 찬 표트르는 관련자들을 잔혹하게 고문했는데요. 망치로 뼈마디를 다 부러뜨리고 바퀴에 매달아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예부도키아와 불륜을 저지른 스테판 글라보브는 외듭책 칙질을 당한 후 달군 쇠막대와 석탄으로 지져지는 고문을 당했고, 결국 말뚝형에 처해져 막대에 깨어 죽임을 당합니다. 이후 몇 달간 많은 사람들의 고문과 처형이 계속되었는데요. 알렉세이와 친분을 나누고 도망을 도왔던 사람들을 계속 찾아내서 죽였고, 예부도키아의 오빠, 고의 신부, 시종들이 잔인하게 처형됩니다. 이렇게 반역을 꿈꿨거나 또 꿈꿀지도 모르는 이들이 모두 처형되고, 표트르는 아들 알렉세이를 데리고 여행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람들이 저 두 사람의 갈등은 이제 뭔가 해소가 됐나 보다 라고 추측을 했죠. 하지만 알렉세이는 아버지의 옆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4월 알렉세이의 정부 예프로시니아가 러시아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녀는 도착하자마자 체포당했고 소지품을 모두 빼앗기는데, 그녀의 소지품에는 알렉세이가 쓴 2장의 편지 초안이 나옵니다. 하나는 러시아의 의회에 쓴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러시아 동방정교 대주교에게 쓴 것이었는데요. 자신이 국외로 탈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버지의 학대와 혼란 때문이라는 내용이 써져 있었고, 대주교에게 보낸 편지에는 어머니를 감금했던 표트르에 대한 원망도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알렉세이와 예프로시니아는 또 체포가 되어서 각각 따로 신문을 받게 되었는데, 예프로시니아는 고문도 받기 전에 알렉세이가 그동안 표트르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던 말, 또 아버지의 정책에 반대했던 말 등을 모두 자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도망을 가고 싶지 않았는데 알렉세이가 칼로 위협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함께 도망을 했던 것이고, 잠자리도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러시아군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알렉세이가 기뻐했다는 말을 하면서 알렉세이가 아버지에게 반역할 뜻이 있었음을 증언하게 됩니다. 알렉세이는 따로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정부 예프로시니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녀를 속여서 국외로 데려갔고, 또 그녀는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몰랐을 것이다 라면서 그녀를 보호하려고 했는데,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을 고발했다는 것에 아마 큰 절망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알렉세이는 예프로시니아가 증언한 것을 강력하게 부인을 했는데, 이미 표트르의 분노를 막을 수 없었고 알렉세이는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25대의 매듭 태형을 당해서 온몸이 찢기고 피투성이가 된 알렉세이는 결국 아버지의 죽음을 원했어요 라고 말을 내뱉으며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알렉세이는 사형되기 전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는 말을 하죠. 표트르는 알렉세이를 만나러 갔고, 알렉세이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축복과 영혼을 위한 기도를 내려주십시오 하며 간절히 말했다고 합니다. 표트르 역시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알렉세이는 결국 눈을 감게 되었다고 하네요. 알렉세이의 마지막에 대한 억측이 많이 있는데요. 아마 고문의 후유증으로 사망을 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황희 계승자의 자리를 포기한 황태자의 최후는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일까요? 아들을 먼저 보내게 된 표트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표트르는 아들 알렉세이가 죽은 다음 날에도 모든 행사와 연회를 취소하지 않았고 다 참석을 하며 차르의 의무를 다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장례식을 황태자의 예우에 맞게 치러주었는데,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표트르의 눈물을 보았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렉세이의 정부 예프로시니아는 알렉세이를 고발한 덕분인지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알렉세이의 재산의 일부까지 받으며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3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근위대 장교와 재혼도 했다고 하고요. 그녀는 정말 알렉세이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알렉세이의 어머니 예부도키아는 라도가의 수녀원으로 옮겨져 감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손자 표트르 2세가 즉위를 할 때까지 살아남아서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었고 차르의 할머니로 대접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표트르 1세와 그의 아들 알렉세이의 잔혹한 부자관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러시아의 사도세자로 불리는 이 비운의 황태자 알렉세이, 어떠세요? 사도세자가 많이 연상되십니까? 다음 시간에는 표트르의 사랑을 받았고 또 그의 사후에 러시아의 차르의 자리를 계승하면서 러시아의 신데렐라로 불리는 예카테리나 1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람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